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학습할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잘들 계시죠? 네, 어쨌든 또 학원에 나오신 분들 얼굴 뵙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인강 통해서라도 좀 자기관리 잘 하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우리가 이제 이 기초 강의도 이제 벌써 이제 6주차로 접어드네요. 네, 정말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할 얘기들은 뭐냐면 일단은 소득세 총솔이 되겠습니다. 소득세 총솔. 우리 이제 그동안은 이제 했던 게 조세 총론에서 이제 조세에 관련된 용어 등을 중심으로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다음에 보유세인 재산세,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에 임대소득세, 뭐 이런 내용, 종합부동산세 이런 내용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소득이라는 것은 뭐 이제 상가나 아파트를 뭐 분양을 받아서 내가 이제 세를 주는 거죠. 그럼 월세 수입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 월세 수입의 소득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생기는 양도소득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소득세가 있을 수 있겠어요. 이런 소득세 총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가 소득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양도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우리 시험에서 5문항에서 7문항 가장 출제도 많이 하고, 또 쉬운 내용부터 뭐 이번 시험도 그랬지만 아주 어려운 내용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그 의의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과세 대상, 어떤 걸 팔아야지 양도세가 나오느냐 이런 대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양도라는 것이 과연 그럼 뭐냐. 그 다음에 양도의 유형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양도 또는 취득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양도 날짜와 취득 날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을 하면 양도 차익을 알아야 되고, 그 차익을 줄여주는 공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학습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양도 소득세. 자,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 PPT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일단은 소득세라는 세금. 그러니까 소득세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일단 개인이 어떤 돈을 벌 수도 있고요. 법인 이름으로, 즉 기업 이름으로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소득세는 개인이 돈을 버는 거예요. 개인.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어떤 돈을 벌어서 얻는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돈을 벌게 되면 이거는 법인세가 되겠습니다. 법인세. 그럼 법인세는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요. 바로 개인에 대한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개인의 소득. 그러면 이 개인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겠죠. 활동납니다. 뭐 활동이라는 것은 뭐 투자 활동도 있을 수 있고요.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주식 투자들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근로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직장을 다니는 거죠. 아니면 사업 활동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활동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돈을 벌면은 이걸 갖다가 이제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활동은 얼마 동안에 활동을 말하냐. 그래서 이건 1년간 돈을 벌었을 때, 1년간 돈을 버는 활동에서 번 소득을 우리가 이제 세금 계산을 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국세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관할 세무서에다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러면 이때 개인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되느냐 이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 1년이라는 의미가 또 뭔지,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신고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관할은 어떻게 정하는 건지, 이런 내용들이 주된 포인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PPT에도 보시면은 내용이 있죠. 자, 소득세라는 것은 뭐냐? 1년 동안입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이때 1년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과세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과세기간. 과세기간. 자, 처음 나온 단어예요. 우리가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까지는 과세기간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세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이걸 우리는 과세 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과세 대상에 대하여 과세하는 국세니까 세무서에다 갖다 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때 돈은 누가 버느냐? 법인이 돈을 활동을 통해서 투자활동, 근로사업활동을 통해서 벌면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다만 법인세는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해당성이 없고요. 개인이 돈을 벌었을 때 이걸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은 자 중요한 표현인데 개인이 바로 납세문자를 말합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이거 좀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납세문자 개인은 자 처음 나왔죠?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요? 거주자 개인하고 비거주자 개인으로 나누죠. 그렇죠? 그럼 거주자라는 것은 뭐예요? 국내 원천 소득과 국외 소득을 합산해서 우리가 신고하는 거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신고하는 거다. 자, 이렇게 거주자, 비거주자 나누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납세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거죠. 납세의 범위에, 납세 의무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납세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 이거 차이가. 그래서 거주자는 국외 소득까지 신고가 들어가지만 비거주자는 국내 것만 신고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 저나 여러분은 거주자일까 비거주자일까? 거주자죠. 그러면 뭐 요즘 뭐 외국 못 나가지만 이제 뭐 미국이나 캐나다도 뭐 이제 백신 뭐 이제 뭐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니까 이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 만약에 뭐 우리가 캐나다에다가 미국에다가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면 그걸 이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거주자의 정의는 거주자 비거주자는 국적과는 관련이 있느냐?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국적과는 관계가 없어요. 국적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국적과는. 그럼 이거는 한국 국적을 갖고 있든 외국 국적을 갖고 있든 이 사람이 만약에 자, 저나 여러분은 주소가 있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뭐 미국인이다, 캐나다인이다. 그런데 원어민 강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183일 이상 거소라는 것은 장기간 머무를 수 있는 장소를 거소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 체류하는 뭐 어떤 그 뭐 호텔이 됐든 어떤 뭐 그 사택이 됐든 이런 공간이 있다면 이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183일 어떻게 확인하냐? 보통 이제 외국인이 들어왔다가 이 원어민 강사가 한국에 들어오면 입국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입국했다가 다시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출국 기록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입출국 기록 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거주와 비거주를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개인이 1년이라는 과세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법인 아닌 단체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비법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종중단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친회 그렇죠? 아니면 뭐 종친회라든가 동창회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종중인 종친회라든가 아니면 동창회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데들도 어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은 여기도 납세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아시겠죠? 하지만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거주자 비거주자 개념을 좀 잘 숙지해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아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소득의 유형, 그 과세 대상의 소득의 유형이 있겠죠. 자, 소득의 유형. 요것도 우리 좀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개인이 거주자나 비거주자 개인이 돈을 벌어서 얻을 수 있는 소득 유형이 뭐가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소득은 크게 종합과세가 될 수 있는 종합소득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이니까 합산한다는 거죠.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해서 과세하는 소득도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을 해요. 그럼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면 이자가 나올 수 있겠죠. 이자. 네, 이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주식에 투자하면은 뭐 우리가 보통 주식을 사고 팔면은 차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장 주식 같은 경우 나중에 이제 1년 결산하면 배당금을 줍니다. 배당 소득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가 우리가 이제 사업소득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사업이 있죠. 뭐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뭐 유통업 여러 가지 있지만 어차피 우리 시험은 부동산과 관련된 시험이니까 부동산과 관련해서 부동산 뭐 집을 짓는 거죠. 건설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뭐 받으면 임대 관리하면 임대업이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을 우리는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매매업,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 사업소득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법니다. 그럼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면은 급여를 받잖아요. 급여를 받으면 이거는 근로소득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노후 대비. 자, 노후 대비로 어떤 돈을 벌어요. 노후 대비로 우리가 돈을 법니다. 그렇죠? 그럼 노후 대비로 돈을 벌면은 이거는 이제 연금이 있을 수 있겠죠. 연금 소득.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얻는 소득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타 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이 되면 얘는 사업소득이 되는 거죠. 계속적 반복적이 되면 사업소득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한 사람이 이자도 있고 배당금도 받고 사업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직장을 다니면서 임대사업도 하고 뭐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금도 받고 예적금 이자 물론 크진 않지만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이제 노후 대비로 연금 생활자도 되십니다. 그러면 이 소득을 다 모아서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합해서 과세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종합부동산세도 종합해서 부동산을 모아서 과세하는 이유는 바로 뭐였죠? 누진효과였죠. 누진효과. 그럼 누진효과가 뭐였었어요? 쌓이면 쌓일수록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세금률을 올리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초과 누진세율이다. 그래서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세금률을 올리겠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렇죠? 이걸 초과 누진세율. 그 다음에가 이제 이런 퇴사해서 퇴직금을 받거나 부동산을 팔아서 양도소득이 생기면 이런 퇴직금 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합산과세가 아니라 무슨 과세다? 분류과세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 되겠습니다. 무슨 과세? 분류과세가 되겠다. 그래서 따로따로 과세하자. 따로따로. 그죠? 따로따로 과세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과세? 분류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류과세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퇴직금이나 양도소득도 합산하면 좋은데 이거는 워낙 목돈소득이죠. 뭐 부동산을 아파트를 한 10년 가지고 있다가 시세차익이 뭐 억 단위가 나오고 요즘처럼 뭐 집값이 막 올라갔을 때 퇴직금도 꽤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뭉쳐버리면 세금이 너무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목돈 수입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를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리과세가 있는데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원천징수 우리 배웠었죠. 원천징수가 뭐였죠? 예를 들어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급여를 줍니다. 그럼 급여를 주면 급여에서 세금을 떼죠. 그 세금을 떼는 것을 원천징수.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그런 용어를 썼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만 하기만 하면은 이 자체로 납세무가 종결되는 거. 이 자체로 납세무가 종결되는 겁니다. 납세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득을 받자마자 세금 떼고 끝이에요. 그러면 이자를 받자마자 배당금을 받자마자 기타 소득을 받자마자 세금을 떼고 끝이에요. 이걸 뭐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2천만 임대소득 중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라는 것은 원천징수만 하면 다른 소득과 뭐 합산하고 자시고 그런 것이 없고 종합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떼서 우리가 과세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류과세라는 것은 소득을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별도의 과세 체계로 계산을 해서 신고하는 세금이다. 특히 양도세가 종합과세가 아니라는 거.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리과세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로자 중에는 사용직 근로자가 있고 일용직 근로자가 있어요. 일용직. 그러면 일용직은 이제 일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일당. 그럼 일당을 받으면 일당에서 세금을 뗍니다. 세금을 떼고 이제 완결이 되는 거예요.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분리과세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리과세. 근데 근로자, 사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으면은 급여를 받아요. 그럼 급여를 받으면 급여에서 세금을 떼고 우리가 원천징수 하는 거죠. 원천징수를 하는 겁니다.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2월경에 연말정산을 또 해요. 그럼 여기 원천징수했던 세금은 차감을 받습니다. 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예납적 원천징수로 해요. 예납. 세금을 미리 내보는 거예요. 예납. 그리고 나중에 좀 미리 내놓고 나중에 다시 더 정산은 더 추가로 낼 건 내자 이런 얘기예요. 하지만 이 일용직 근로자는 얘처럼 뭐 나중에 가서 또 신고하는 것이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단 세금 떼고 끝이에요. 아주 간결하죠. 그래서 이거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자, 그래서 원천징수로서 납세무가 종결된다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 되겠어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부동산 관련 사업 소득은 다른 소득과 종합과세가 되는 거고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도소득세 개념 보기 전에 우리 교재 잠깐 볼까요? 488페이지, 488페이지에 가 보시면 거기 소득세 총설 있죠. 개요는 읽어보시고요. 특징, 자, 특징이 있습니다. 동그란 특징에다 별표치 하나 해놓으시고 동그라미 1번 밑줄, 개인주의 과세다. 개인주의 과세라는 것은 인별과세한다는 거예요. 인별과세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남편은 사업을 해요. 남편은 사업을 해서 돈을 법니다. 근데 부인은 직장을 다녀요.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남편의 사업 소득하고 부인의 직장 소득을 합산하느냐,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정산한다는 거예요. 인별로 따로따로 정산한다. 이런 얘기예요. 인별로.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두 번째 열거주의다. 열거주의라는 것은 나열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나열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근데 소득세는 종합과세가 있고 분류과세가 있다. 자, 그래서 특히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 유형과 분류해서 과세가 됩니다. 그 다음에가 신고납부다. 신고납부라는 것은 자, 여기 보시면 양도세처럼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한다는 거죠.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냐? 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돈을 벌었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 다음해입니다. 다음에 5월 1일부터 출발해서 5월 31일까지 우리가 신고합니다. 이것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무슨 신고요? 확정신고 제도 이렇게 표현해요. 확정신고. 그래서 요 1년이 끝나고 나면은 5월 달에 확정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우리 소득세 과세 방식에는 1번 밑줄 종합과세, 2번 분리과세, 3번 분류과세. 특히 2번의 분리과세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원천징수 절차로서 이렇게 납세무가 종결되는 거, 더 이상 뭐 진행되는 거 없는 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4번에 과세기간 제도가 있다. 그래서 과세기간은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원칙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읽어보시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예요. 물론 이제 예외는 있어요. 중간에 뭐 사망을 했다. 외국으로 출국했다. 그러면 사망일 이후엔 소득이 생기지 않잖아요. 외국으로 나가버리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잘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12월 말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납세무자하고 납세지가 있는데, 자, 1번 거주자, 비거주자 밑줄 치시고 별표시 하나. 그래서 거주자, 비거주자의 의미는 뭐였었죠? 거주자가 되면은 국내외 모든 소득을 신고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만. 이때 거주자라는 개념은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국내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죠. 거소를 둔 자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일본의 거주자의 기억의 의에다 밑줄 쳐놓으시고 기억의 그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니은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소득의 범위에다는 화살 표시하시고 국내외 모든 소득. 네, 국내외 모든 소득이라고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국내외 모든 소득이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번에 비거주자. 비거주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주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건데 그 니은의 과세소득의 범위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예, 그렇습니다. 비거주자가 됐을 때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금을 집니다. 국내 소득. 그래서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만 납세금을 지는 겁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이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 법인겸단체. 법인겸단체라는 것은 종친회라든가 동창회 이런 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개인처럼 보는 것을 말하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시험에서 5문항에서 한 7문항 정도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요 내용 관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양도세도 우리가 개인이, 그렇죠? 개인이라는 사람이 요 개인이라는 요 납세문자, 개인은 거주자 비거주자 있었죠? 이런 개인이라는 자가 양도했을 때, 양도라는 것은 뭐냐? 소유권이라든가 그에 관한 권리를 유상으로 이전해주는 행위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 쉽게 얘기해서 개인인 거주자 비거주자가 뭐예요? 땅 팔고 집 파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라는 용어 자체가 이거는 민법 용어예요. 민법 용어입니다. 민법 용어. 근데 쉽게 얘기하면 가장 비슷한 말이 처분한다. 처분한다는 것은 판다 이거죠. 처분한다. 판다 이거예요. 그러면 땅을 팔고 집을 팔고 분양받은 상가를 판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양도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전해 주고 내가 대가를 받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양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국세니까 세무서에다가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러한 개인인 거주자 비거주자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자가 땅이나 건물 등을 소유권을 넘겨주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양도가 됩니다. 양도세가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말까지 안에 양도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득은 개인 단위 과세다. 개인 단위라는 것은 인별로 과세하는 거죠. 인별로 과세하는 겁니다. 개인 단위 과세는 인별로 과세하자. 인별로.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남편도 뭐 땅을 팔고 남편은 땅을 팔고 부인은 아파트를 팔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는 인별로 따지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의 그 대상이 열거주의로 돼 있다. 열거주의라는 것은 나열된 것만 과세하자는 거죠. 나열된 것만 과세하자. 이것을 열거주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분류해서 과세가 된다. 분류과세가 됩니다. 분류과세. 종합과세가 아니라 분류과세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신고제도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종합소득에서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뭐 이자, 배당, 사업 등 이런 소득은 다음에 5월 달에 확정 신고하는 건데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양도세는 부동산을 팔자마자 신고하는 예정신고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뭐 2020년도 만약에 뭐 4월 10일 날 만약에 뭐 아파트를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다 이렇게 가정해 볼게요. 그럼 팔았다는 말 자체가 양도라는 뜻이거든요. 이 양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걸 팔아 돈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팔자마자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팔자마자. 그럼 팔자마자 신고는 언제까지가 되느냐? 얘는 요 4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플러스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로부터 2개월까지다. 그러면 4월 10일이니까 4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4월 10일 속한 날의 말이면 4월의 말이죠. 4월의 말일로부터 2개월까지니까 언제예요? 5월, 6월까지 되겠죠. 아, 그러면 6월 말까지,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때 팔자마자 신고하는 거. 이게 바로 예정신고예요. 예정신고.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럼 예정신고를 하면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5월 달에 확정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5월 달에.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5월 달에 확정신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팔자마자 신고하면 예정신고고, 이걸 하면은 5월 달에 확정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의 원리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확정신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예정신고예요. 왜냐하면 예정신고를 안 하면 이거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상에 불이익을 받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정신고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된다 이거죠.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신고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어떤 거를 팔아야지만이 양도세가 나오느냐? 어떤 거를 팔아야지만이 양도세가 나오느냐? 자, 과세 대상이 있겠죠. 과세 대상. 네. 과세 대상은 지금 말씀드린 크게 일단 요거는 암기를 나중에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뭐 부동산 들어갑니다. 땅이나 건물을 팔면 양도세를 내라. 뭐 이거야 여러분들 굳이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겠죠. 땅을 팔고 그 다음에 건물을 팔면은 양도세를 내라. 그렇죠? 그 다음에가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건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도 양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 그러면 이 용어들이 다 우리 민법이나 공법에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자, 보시면 일단 지상권이 뭘까요? 지상권은 여러분들 어떻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땅에다가 이렇게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죠. 그렇죠? 이게 지상권이에요. 그럼 그 권리를 팔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용익물권이라죠. 용익물권.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도 있습니다. 전세권도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금에 대해서 설정되는 권리다. 전세권은 전세금에 대해서 설정되는 권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임차권이 있는데 이 부동산 임차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얘는 채권이에요. 얘는 채권입니다. 부동산 임차권은 얘는 채권이에요. 얘는 채권이에요.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채권 자체를 양도할 수 있냐? 그건 안 되고 이 채권에다가 등기라는 의사표시를 해주면 이 채권이 뭘로 바뀌느냐? 이 채권이 물권화돼요. 물권화됩니다. 그럼 물권화되면 어떻게 하면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물권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조합원의 입주권도 있죠. 조합원의 입주권.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입주권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양권도 있어요. 분양권. 네. 그 다음에 토지, 주택, 상환채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채권 중에는 상환채권, 개발채권이 아니라 상환채권이 있다. 이거예요. 개발채권이 아니라 상환채권. 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환채권을 양도했을 때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고 나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총칭해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논점 뭐냐면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란 의사표시가 되면 물권화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물권처럼 양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이에요. 기타 자산. 그러면 요 기타 자산은 뭐냐?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그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네, 토지 건물과 함께 특별법에 따르는 이주권이 있는데요. 이때 특정 주식, 특정 법인의 주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자 부동산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과다 소유가 되고 있는 그런 법인의 주식을 말합니다. 법인의 주식을 말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아예 주식에다 넣지 왜 이걸 여기다 따로 넣느냐? 이건 규제할 목적으로. 이거는 규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 부동산을 가지고 있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수입률이 한 80% 됩니다. 그리고 이걸 한 주라도 가지고 있다가 팔면 양도세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논리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대주주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여기는 A 주식이 있고 B 주식이 있는데 A 주식은 자 이런 회사의 주식이에요. 이게 뭐예요? 공장의 굴뚝이죠. 그 다음에 B 주식은 뭐냐면 이렇게 밀끄럼틀이 있어요. 이렇게 밀끄럼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글지글 이거 찜질방이에요. 찜질방. 사람이 이게 누워 있어. 찜질방. 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놀이시설이 있는 거예요. 놀이시설. 그러면 놀이시설이 이렇게 있는 회사 주식. 이게 바로 부동산 과다소유 법인의 주식이에요. 주로 레저 활동과 관련이 돼 있는 거죠. 네, 이해하시겠죠? 이런 회사의 주식은 난 한 주라도 팔면 양도세를 내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뭐냐? 상장 주식이다. 뭐 LG화학이다. 뭐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회사 주식은 대주주만 세금을 받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액주주는 안 받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당연히 이런 회사의 주식을 국세청은 우대해 주겠다. 다시 말하면 국세청은 아직도 시각 자체가 이쪽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쪽에 머물러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회사의 주식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생상품이 있겠어요. 파생상품. 네, 파생상품은 이제 선물옵션 거래를 말하겠죠. 네, 그래서 과세 대상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특별 시설물 이용회원권. 요거는 이제 골프회원권을 말하는 거죠. 골프회원권을 양도하는 거.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이거는 권리금이죠. 권리금. 즉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건물에 권리금이 껴 있는 거야. 권리금이. 그렇죠. 권리금이 일종의 영업권이다. 그렇죠? 건물이 있고 권리금이 영업권이에요. 그럼 이걸 같이 넘기는 거죠. 그럼 양도세를 내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자산과 함께 우리 양도하는 권리금. 그러면 보통 시설 권리금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권리금. 대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얘는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함께란 말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 부동산과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가 이제 아마 이 단어는 처음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토지 건물과 함께 특별법에 따라 양도하는 이축권. 이축권이라는 것은 옮길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이죠. 개발제한구역, 우리 공법에 나올 겁니다. 공법상 개발제한구역 들어보셨죠?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죠. 그런 지역에서 이축할 수 있는 권리, 옮겨서 지을 수 있는 권리가 이축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세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뭐 공법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어쨌든 얘도 우리가 부동산과 같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 시험에서는 요거 이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가 요 영어권 중요하게 다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까요? 실제 이제 기출됐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대상. 네. 과세 대상은 무엇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일단 지상권, 아까 용익 물권이라고 했죠. 이런 지상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 있는 권리, 이거 양도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가 두 번째 골프회원권. 네, 골프회원권 요새 골프장 많이 가시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골프회원권 뭐 한 2천만 원 정도 샀다. 피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면 피도 신고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환지는 땅을 교환하는 거예요. 땅을 교환하는 것을 환지라 하는데 이런 환지 처분을 하다 보면 지목이나 지번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거는 양도로 봐서 세금을 매게 되는데 이건 양도세를 받지 않아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가 부동산 임차권. 얘는 여러 번 시험에 나왔었죠. 24회, 25회, 26회, 28회. 자,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그런데 등기란 말이 붙어야 돼. 등기된 임차권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등기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들어가지만 요 말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X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가 확정 판결에 의한 이혼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위자료를 1억을 청구했어요.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대물변제. 이것을 대물변제라는 것은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를 받는 거.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을 우리가 청구하면은 손해배상에 대해서 대물로 물건으로 다시 변제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손해배상에 대해서 물건으로 대신 변제를 받습니다. 이것을 대물변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양도라고 본다. 이런 얘기 되겠어요. 해석이요. 자, 이거는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혼 위자료액만큼을 우리가 토지의 소유권 이전해 줘요. 그러면 이건 대물변제로 봐서 양도세를 받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은 다시 다음 시간에 또 나오니까 또 말씀드리고, 어쨌든 이런 패턴 문제로 해서 양도의 유형과 과세 대상을 섞어서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양도의 개념을 알아야지만이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상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까지 한번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양도의 개념부터 출발해서 또 시기 이런 내용들을 보도록 하는데요. 저희 교재에 보면 490페이지 교재만 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 가보시면은 거기에 양도세의 특징인데 이번에 특징 다 별표시 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1번부터 5번까지는 내용을 보시되 그 내용을 오른쪽에 다시 요약해놨죠. 납세무자는 양도하는 개인을 말하는데 거주자 비거주자 개인이 우리가 과세 객체를 사상 양도해서 주소지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다. 그럼 주소지가 납세지가 되는 거고요. 세무서니까 국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통, 사고 파는 걸 유통, 그 다음에 인세, 밑줄, 분류과세다. 소득을 나누어서 과세하는 거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 별표시해 놓으시고 대상의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 1번 토지 밑줄, 2번 건물 밑줄, 3번 부동산에 관한 권리, 3번에다가 별표시, 동그라미 3번에다가 별표시. 요거는 아까 지상권, 전세권 뭐 이런 것들 말한다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가 4번에 기타 자산, 기억의 별표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동그라미,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은 권리금이라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 특정 실물 이용 회원권, D가 특정 법인의 주식, 리을 특수 업종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의 주식. 그래서 D급과 리을을 부동산 과다 소유 법인의 주식이다라고 해서 제가 요 사례를 들어드렸었죠. 요런 찜질방, 그렇죠? 요 미끄럼틀, 지글지글 찜질방. 이게 바로 뭐 워터파크죠, 워터파크다. 네, 요런 것들, 요런 회사를 규제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가 오른쪽에 5번에 주식, 자, 다음에 6번에 파생상품. 그건 참고로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양도의 개념부터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